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국의 실전 경매를 맡고 있는 김종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6강째입니다. 지난 5강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가 많으면은 수익도 꼭 그렇게 예상했던 수익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취득세에서 뭐 12% 중과를 얻어맞고, 또 양도세에서 많이 얻어맞고 이러다 보면은 예측했던 그런 수익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요. 세법이 계속 매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리고 실제 세무사님들도요, 이게 전문 분야가 있긴 하지만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외우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이것은 뭐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좋지만 그렇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세무사님들도 어려운데 단순히 조금 알아보고 공부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요. 규제 지역의 그런 물건들을 하시기보다 거기서 살짝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규제 안 받는 물건들 하시면 되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규제 안 받는 지역에 하시면 되죠. 수도권도 그런 지역 많습니다. 그런 걸 한번 눈여겨보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6강에서는 비규제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그렇게 좋은 지역 아니면은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좋은 지역이어도요, 그렇게 아까 수요가 창출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안 좋은가요? 여러분들 토지 그러면 어디를 먼저 꼽으실 건가요? 땅. 네, 경기도 쪽에 활활 타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에 규제가 비껴나간 지역이 있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접해 있는 지역이 있다라면 그런 데다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투기 지역을 회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작년이죠. 1월 5일자로 서울시에 남아있는 주택 투기 지역은 4군데입니다. 용산, 그리고 서초, 송파, 강남이죠. 자, 요게 규제가 꽉 묶여있는 지역이다. 또 그 규제 지역은요, 여러 가지로 첩첩산중이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투기 지역이랄지, 조정 대상 지역이랄지, 투기 과열 지구랄지, 심지어 토지도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뽑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뭐 말하자면은 황금성이죠.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수익성, 뭐 황금성 이야기 중에 팔려고 해도 수요를 빨리 잡기가 어렵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물건 이외, 규제 지역 이외에 그런 연접 지역에 규제가 적은 없는 지역에 좀 투자를 하자. 그리고 규제의 영향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이 일단 잘 안 되죠. 대출이 많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LTV DTI를 강하게 해놨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만치 그렇게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왜? 직전에 뭐 이것저것 대출을 해놨을 경우에는 또 신용대출, 담보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를 봐야 되는데 쉽진 않겠죠. 취득세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4%, 8%, 12%까지 중과되는 경우가 일수고요. 그리고 주택인 경우는 또 종부세가 또 있죠. 재산세는 마찬가지고, 그리고 양도세적인 측면에서 규제로 인한 상당히 심한 수익을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LTV DTI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은요. LTV라는 것은 주택을 가지고 대출을, 담보대출을 뽑았을 때 그걸 얼마나 담보로 인정할 건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죠. 그리고 DTI는 본인이 대출을 냈을 때 1년에 수익은 얼마, 돈을 버는 것은 얼마인데 내가 이 빚을 적어도 이자라도 잘 갚아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채에 대한 상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주택 투기 지역을 쳐놨다가 해제했다. 해제했으면은 LTV가 40%에서 60%로 올라가고요. 20%나 올라갔다고 하자면 실제로는 40%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50%가 더 허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DTI 규제는 이제 40%가 해지가 되는 거고요. 또 신규 담보 대출이 한 건으로 묶여 있던 것이 이게 이제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대출을 주거래 은행 같은 곳에서 뽑기가 상당히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해제 효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 제한 해제가 기다리고 있죠. 전매라는 것은 여기에 사갖고 들어갔었는데 매매해서는 안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해제함에 따라서 전매도 자유롭게 또 된다. 그리고 주택수죠. 또 주택수에서 주택수로 편입할 수 있는 과정에서 5년 내 당첨자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을 했었는데 그것도 풀어지게 되고요. 또 투기 과열지구의 역할로 50%에서 60%로 상향한다. 좀 더 대출을 내준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그 주택을 살려고 하는 수요자,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많아야 내 물건을 잘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엔 LTV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KB국민은행에 이제 나와 있는 부동산 시세죠. 그 기준으로 LTV를 산출하게 됩니다. 투기 지역은 40%, 조정 대상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죠. 이것만 봐도 비규제 지역이 훨씬 대출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빌라인 경우에는 감정가 기준으로 LTV를 산출하는데 은행에 따라서 100%는 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100%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00% 해주고 싶은데 조금 빠진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별도 감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는 감정가의 50에서 80% 정도 사이로 LTV를 산출해 주고요. 근린시설의 경우는 개인은 70%, 사업자는 80%로 좀 넉넉하죠. 그리고 구분상가, 근린시설과 구분상가를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근린시설은 우리가 흔히 통건물이라고 하죠. 뭐 1층이든 5층이든 전체적으로 한 사람의 소유, 이것을 근린시설이라고 하고요. 한 개 호라 그러죠. 보통 집합 건물이라 그러는데 어떤 큰 건물에 101호 소유자 다르고 105 다르고 205 다르고 보통은 이제 분양을 한 거죠. 분양을 해서 소유자가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런 것을 이제 구분 상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50에서 60%. 그리고 은행 중에서는 뭐 광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은행에서 경험적으로 보니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토지 경우는 감정가의 50에서 80% 사이로 LTV를 산출해 주고요. 대지는 70%, 농지는 그보다 작은 60에서 65%, 임야는 한 55%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위 농협에서 좀 많이 취급을 하는 편입니다. 대지가 그러면 왜 더 높냐? 대지는 주로 바로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용도 변경이나 행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바로라도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하게 봐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규제 중에서 LTV 산정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주로 한 70% 정도를 한도로 해주고요. 입장 따라 다른 거죠. 이제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는데 좀 더 주죠. 80% 한도. 그리고 임대 사업자는 조금 더 강하게 규제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행정적인 부분도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죠. 임대 사업자는. 그래서 RTI라고 규제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의 점차가 높죠. 여기서 제외되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RTI에. RTI를 한번 살펴보면 공식이 총 연 수익을 연 이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이 1.5 이상이면 대출을 해주고요. 1.5 이상이 안 되고 미만이다. 뭐 0.9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TV라든지 DTI라든지 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하니까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세세하게 챙겨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비규제 지역에 투자할 기회도 엄청나게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